네, 뉴욕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으니까요. 또 몇 번째 경신한 건지 카운트를 해봐야겠죠. 네, 올해 들어서 장중 기준으로는 19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이제 장중도 기록하고 종가도 기록했습니다. 17번째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괜찮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횟수로 보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지만 연초 대비를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나스닥이 지금 다우지수도 따라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가 되겠고요. 오늘은 유가라든가 금값은 오늘 소폭의 조정을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섹터가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걸 포함해서 9개가 올랐고요. 오늘은 유틸리티와 부동산이 오늘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대표 종목부터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넷플릭스가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2.4% 반등했습니다. 물론 또 일부 증권사 벤치마크라는 곳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매도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알파벳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꽤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또 반독점 이슈에서 정식으로 이제 조사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어저께 시작하기 전에는 장전에는 일부 좀 시간 장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1.49%가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작년 9월 2일 이후 최고가로 마감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마존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 이상 올라갔고요. 애플도 지금 최고가 대비 한 8% 수준까지 근접을 했는데요. 오늘도 애플도 한 1.3% 정도 오늘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 분석 그리고 대형주들 흐름 저희가 위주로 체크를 해봤는데 또 다른 대형주 오늘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네. 그러면서 주가 흐름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2조 달러로 2 트릴리언을 넘어서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두 번째로 2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좀 먼저 가 있고요. 애플은 참고적으로 보면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1% 올라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림, 1990년대 초부터 나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달러가 넘은 지가 언제냐? 2019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1조 달러 넘어섰으니까요.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세계에서 두 번째 이렇게 큰 기업이 2배가 다 가는데 팬데믹까지 다 경험을 하면서 2년 조금 넘어 걸리면서 올라갔고요. 아시다시피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에 CEO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려웠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2000년대 초에 사상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가 이제 앞으로는 자선 사업하면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CEO가 한 명 있었는데 큰 재미 없었는데 바로 이제 이분이 오면서 나온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이제 큰 메가 트렌드를 형성한 소위 구독 서비스를 가면서 온라인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오피스라든가 윈도우 같은 경우, 윈도우 10 이런 게 나오면서 구독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마침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윈도우 11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이나 하듯 지금 이틀 앞두고 지금 오늘 시가총액 2조 달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분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한 이후에 불과 이제 7년이 됐는데요. 규모하게 해도 750%가 주가가 상승 흐름 되겠습니다. 더 오를까? 좀 챙겨야 되냐? 이제 쉬었다 사야 되냐 질문을 많으시는데요. 이럴 때마다 그림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온 걸 보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주당 이익과 매출액 같은 실적을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아래 나오는 기업이 주당 이익입니다. 분기별로 주당 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매출액도 분기당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주식을 보실 때, 특히 미국 주식 보실 때는 주가 하나의 흐름보다는 실적과 그림을 같이 좀 챙겨보면서 보시면 불안할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어느덧 2조 달러를 육박했다라는 소식 확인해 봤고요. 또 윈도우스 11 출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UI가 공개된다라는 데 따른 기대감도 오늘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간밤에 있었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긴 시간 끝나고 나서 뭐 Q&A 세션도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불과 이제 지난주 미국 시간을 보면 수요일 아니었습니까? 수요일 날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결과문이 발표되고 거기서 충분하게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질문 응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 나올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그 의회 증언에 앞서서 하원 내일은 이제 상원일 텐데요. 하원의 증언을 앞두고 사전 발표한 보도문에 보더라도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그대로 답습돼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빨리 좀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신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테이퍼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금리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의응답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정책, 금융 정책에 대해서 사후에 하고 이러고 사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지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진행되는 것이다 라이브로 중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굉장히 핵심적인 요지들만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2% 수준의 안정세를 되찾을 거다.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도감에 시장이 오늘 상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최고치를 달성한 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이 반등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올라갔던 것을 전부 다 그 마이너스까지 나갔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까지 간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탐리 아시지 않습니까? 탐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세론자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작년 봄부터 비트코인 얘기할 때 이분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3만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그때 뭐 2천 달러 뭐 이럴 때거든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 얘기했었는데 이게 6만 달러 가져오고 지금 다시 3만 달러 초반에 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금년 초에 이제 의견을 업그레이드한 거가 바로 이제 1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10만 달러인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 이런 거 불안하지만 지금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채굴 제한이라든가 상당히 압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GPU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 뭐 있을 테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얘기는 중국 외에도 저렴하게 채굴할 만한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중남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기값이 싸다 뭐 얘기하고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건 그분들이 더 잘 아실 얘기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분 얘기는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새로 시작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지금 매도하고 있고 손해내고 팔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이나 예를 들어 캐시우드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일반적 시각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기관 투자가들의 사갖고 물량이 잠기는 물량이 꽤 많다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분은 특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최근에 소위 그런 중국의 이슈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은 모두 다 노이즈란 소음이란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장기적으로 매수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톰리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오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워낙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연초 대비 또 마이너스까지 나가고 이러다 보니 좀 나름 반등하는 것도 있겠는데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간밤 가장 크게 움직였던 기타 특징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들 꽤 있었거든요. 하나씩 짚어주세요.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가 가장 빨리 올라가고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오늘 또다시 종가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750에서 900달러를 목표주로 나갔고요. 오늘 이제 작년에 이제 소위 워크 프롬 홈 해갖고 이제 재택근무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들이 줌 비디오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펠라튼이죠.
집에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피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건데요. 최근에 보면 금년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아기가 이제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모두 이제 리콜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펠라톤이 오늘 흥미로운 프로그램 출시했습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보면 법인 고객이란 거거든요. 법인 고객한테 이 기계도 갖다 주고 고객다운 법인하면 개인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늘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나름 크게 올라갔습니다. 벌써 웨이페어라는 것도 있겠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있는 법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삼성연료벽이 기업의 고객에 가입을 했고요. 영국의 통신사거든요. 스카이가 최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 스카이 등이 이미 고객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 대표적인 회사, 많은 분들은 아시는 회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티펠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240에서 300달러로 크게 올라가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바클레이즈에서 오늘 포드나 GM을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린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모두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건 아니긴 한데 네네. 그 ETF 운용자산 규모가 드디어 9조 달러를 넘겼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시간이 되면 제가 내일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TF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 미래에셋 이런 것들이 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 이제 블랙락이거든요. 그래서 네. 블랙락이 이제 8,900달러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수준에 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딱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9조 달러가 돼갖고 엄청 커졌고 특히 주식형 올해 이미 작년 대비 한 만큼이 벌써 돈이 들어왔거든요. 상당히 커졌는데 가장 핵심적인 궁금한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겠느냐.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채권이나 주식의 그런 금융시장 있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서 그 전체 시장에서 지금 ETF 9조 달러라는 거는 고작 3%밖에 안 됩니다. 고작 3%.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게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 포텐이 있느냐 갖고 주식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용자산 규모가 어느덧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사실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맞춰보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